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매우 힘드셨을 건데 대형주들도 막 2%, 4% 빠지면서 깜짝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시장 자체가 최근에 새해 들어가지고 뭐 하루 좋다가 하루 나빴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조정 자체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예전에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열기 어려운 문 자체를 내가 맞는 키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을 쉽게 어느 문이든 따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맞는 키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 예전에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금일은 이런 어려운 증시에서 맞는 키처럼 모든 관문 자체를 열 수 있는 전략 자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략이라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잘 알아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촘촘히 짜야지 전략 자체가 잘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단순함 가지고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실 투자라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먼저 반영해서 먼저 사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가 발현될 거를 미리 알고 높은 점에서 매도를 먼저 하거나 사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 싸움인데 사실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투자를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조금 한 발 뒤로 돌아보셔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크리스토퍼 메이어라고 1962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주식 100배 이상 올라간 주식들을 이제 연구하신 분입니다. 약 40년 이상을 100배 주식 연구를 하신 분이죠. 사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결국에는 보니까 이 단순함이더라. 이 단순함이 뭔지는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자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이라고 앞에 부사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나 분명히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종목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종목이 계속 빠져. 그거를 피크아웃이라고 하던데 뭐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맞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적조차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전략을 알기 전에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 증시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코스피 조금 너프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 횡보 구간 박스권에서 자꾸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망이라는 거에 아주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시장 전망을 굳이 해보자면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고 떨어져도 만약에 우리에게 훌륭한 전략이 있다 그러면 이 구간 자체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상승과 횡보와 하락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그 맞는 키 자체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그런데 S&P 500은 좀 코스피랑 많이 그림이 다릅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한번 내려온 이후에 올라가고 옆으로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거치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코로나19 한번 터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미국은 뭐 기축통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일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 앞서가지고 저 지수를 움직인 대표 주자 저 플레이어들이 누군가를 알아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을 많다라고 해요. 이 앞글자만 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에 네, 앞글자만 따서 그런데 보시면은 월봉으로 갖고 왔는데요. 쭉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과연 공통점은 뭘까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P 500의 구조 변화를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구글, 테슬라 앞서 설명드린 그 기업들 엔비디아까지요.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약간 너프하게 보면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위치가 나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앞서 보신 S&P 500 지수를 다 이끈 거예요. 이 구간 자체를. 그러면 미국 주식도 전부 다는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종목들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지수라는 거는 결국 그 대표 업종들, 대표 지수 자체, 대표 업종들이, 대표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특이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 종목들이 아예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없던 기업들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알파벳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이 비중 자체에 누가 채워져 있었냐? 뭐 정유라든가 은행업 이런 업종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에서 지금 크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기업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업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기업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과 똑같이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친 다음에 성숙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쇠퇴 단계로 흘러가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들이 성숙기, 쇠퇴기의 기업들은 자리를 비켜주고 그 자리를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채우면서 활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형자산 투자를 해가면서 돈을 버는 쪽쪽 설비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서버라든가 인건비 정도만 충당하면 더욱이 시장 규모 자체도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현재는 플랫폼이라는 정말 글로벌한 세계를 위주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입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지수를 더 이끌 건가 말 건가에 따라 가지고 S&P도 결국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가 약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코스닥 쪽도 보시면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바이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질 변화가 일어난 게 지금 보면은 바이오, 2차 전지, 게임주 이렇게 고르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 쪽은 보시면 과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와 있죠. 그다음 SDI, 현대차, LG화학순으로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자체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면 스텝업이 되는 거죠. 2단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꾸준히 유형자산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 자체를 주주와 나누기에는 한계점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그러면서 약간 저평가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자로서 분명히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단 코스피는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조금 고여있는 상위 종목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못 넣고 있다.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성장성 자체를 부여해줘야지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성장 기업에 대해서 멀티플을 부여하고 성장성에 대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자금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고여있고 실적도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수급 부분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현재까지 바라봤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아까 지수에서 봤다시피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인 종목들의 선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순환매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P2E, NFT, 메타버스주들이 움직였고 12월 정말 말에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주가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수혜주들이 또 이렇게 묶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종목이 갈 때 이 종목이 조금 소외되고 이 종목이 갈 때 이 종목이 소외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금일 어떻게 보면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 이 종목들은 잠깐 뒤로 밀렸다가 또 다시 수면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한국 증시는 이슈에 대한 순환매, 업종 간, 기업 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이슈만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물망 투자 아이디어라는 방식을 하나의 전략으로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그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많다라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어떻게 실적이 계속 상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소비자 생활 습관의 변화고요. 소비자 요구, 여유, 편리, 효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식음료주 이런 것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국민 소득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면서 선진국들은 사실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니즈는 일정 부분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는데 이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핸드폰은 최근에 저희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쇼핑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렌트도 할 수 있고 정말 인터넷 서칭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들이 과거의 필수 소비재랑 똑같은 위치를 현재 임의 소비재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비자 요구 같은 경우에는 여유, 편리, 효율인데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경험에 대해서 비용을 언제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 소비였다 그러면 지금은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여유를 주는 편리함을 주는 효율을 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면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왜 이용하나요? 저희의 효율성을 위해서죠. 애플,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을 왜 이용하나요? 저희의 효율과 편리성을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여유라는 거,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요. 테슬라 왜 이용하나요? 사회적 변화 때문에요. 결국 소비자 생활 습관이라든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속도가 향상될 수 있거나 더 많은 이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돈을 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살아나오면서 실적 자체를 높이면서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략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 두 부류로 나뉘겠죠. 현재 사랑받고 있는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거의 대체로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비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런 추세라든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좋아,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둘 다 먹고 싶을 때 반반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전략은 주도주와 역발상주를 혼용하는 겁니다. 왜? 현재 시장이 우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횡보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혼용 전략을 펼친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분명 이 주도주 섹터에서 많은 이슈를 받으면서 종목들이 갈 수가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횡보 구간이라든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 역발상 종목, 비주도주에서 종목들이 실적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실 포트 자체를 주도주와 비주도주로 꾸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가격이 현저히 쌀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 종목들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종목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 그러니까 즉 역발상 종목들을 혼용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자 비중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도주도 그렇고 비주도주인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요. 싼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살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목들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턱대고 무조건 시장이 올라갈 거야 하고 100% 담아버리면 시장이 만약에 빠질 때 대응 자체가 안 되시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과 가치의 괴리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고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그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는데 그 공개 방송에서 같이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부터 장 3시 반까지, 장 마감까지 제가 관련해가지고 공개 방송을 진행 예정인데요. 그때 이 가격과 가치 괴리를 어떻게 찾는지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업 내부 투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찾으실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옵션 사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 그리고 주도주와 비주도주를 섞어서 혼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자.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거나 올라가거나 횡보를 하더라도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맞는 키로 열고 문 자체를 저희가 원하는 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로나 전후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여전히 박스권, 보수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보셔도 되고 단지
현재 시장을 이 구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끌어온 거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실 시장을 이끌었는데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세가 안 먹히는 게 지수는 반대로 빠지죠. 개인이 사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여전히 이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만약에 팔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가 그 예상치 대비해 갖고 많은 실적이 보인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연하게 원칙을 갖되 유연하게 시장의 상승과 횡보, 하락에 전부 다 노출돼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전략은 그런 전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지금 보시면 제가 약 21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21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지만 과거 일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요약해드리면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평가주, 비주도주를 찾으시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년 데이터를 갖고 왔죠. 하지만 일평균은 여전히 높고 꺾였다고 해도 코스피 대비해가지고는 현저하게 꺾이진 않았죠. 여기서는 주도주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코스닥에서는 주도주를 찾으시는 거고요. 코스피에서는 저평가, 비주도주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혼용 전략과 비중을 맞춘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상승하나 횡보하나 하락하나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시장의 위험과 수익에 같이 노출되면서 시장 자체를 수월하게 따라가거나 이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코스피 20년인데 하나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시장 자체가 50% 빠진 다음에 항상 120% 상승, 50% 빠진 다음에 100% 이상 상승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 주식시장의 평균 회귀 특성이 계속적으로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주도주로 있는 애들이 영원히 비주도주로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주 역시 특정 부분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빠진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중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전략과 비중과 이런 혼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다 수월한 주식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과 기회 요소도 물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고객 예탁금 자체는 약 71조 원으로 보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현재 예탁금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청약 관련해 가지고 62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늘어났고 이거는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오미크론 확산 거리두기는 이건 이미 모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큰 이슈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 선별하고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 섹터 기업 유형을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들에서 관련된 업종하고 기업들을 뽑아내셔가지고 비중 자체 플레이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시황 수급이 부각되고 자동차는 뭐 2차 전지 관련 전기차로 해가지고 산업 변화가 예상되고 여기는 산업 성장. 아까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사례에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이 많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들을 다 혼용해가지고 끌고 가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 수익을 얻으실 거라 확신하고요. 제가 금일 다 설명 못 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중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3시 30분 장 마감까지 함께 하면서 관련된 부분 보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